안녕하세요. K레이지입니다. 오늘은 저중량 하체 풀스쿼트 15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굿모닝 뒤쪽 햄스트링 굿모닝 5세트 중량 고정해서 15개에서 20개 정도 드는 중량. 이건 뭐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제가 2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서 거의 마루타로 다 해봤어요. 그래서 부상도 많이 당하고 전부 다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체 같은 경우는 저중량 계열에서 풀스쿼트를 치고 중량을 제한을 둬서 풀스쿼트를 치고 이제 고중량 최대치에서는 패러럴 스쿼트를 하고 이게 부상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는 것 같고 20대 이제 청춘들은 그냥 막 해도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등한시 하는데 20대 때 무리하게 막 운동을 하신 분들이 3, 40대 때 와요. 저도 약간 이제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 뭐 이런 게 이제 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실 때 나이 불문하고 자세를 신경 쓰고 몸에 좀 효과가 좋아도 몸에 조금 무리가 가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중량 계열을 할 때는 풀스쿼트 위주로 하고 고중량 최대치 위주로 할 때는 패러럴 스쿼트 위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쪼개면은 풀스쿼트의 장점도 가져가고 패러럴 스쿼트의 장점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총 20세트를 완료했고요. 오늘은 하체 부분에서 디센딩 세트, 드롭 세트라고 하죠. 디센딩 세트를 한번 배워볼게요. 디센딩 세트는 옆피라미드 훈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옆피라미드 훈련법은 1세트 때 최대치 중량을 치고 다음 세트 2세트 때 중량을 다운해서 개수를 늘려서 치고 3세트 때 더 내려서 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중량이 내려가는 구조잖아요. 이 구조를 한 세트로 몰아본 거예요. 이러면 설명이 쉽지 않나요?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옆피라미드 훈련법은 100kg로 뭐 패러럴 스쿼트를 풀스쿼트를 100kg로 예를 들어서 2개를 했어요. 그러면은 다음에 80kg로 6개를 하고 그다음 60kg로 10개를 하고 40kg로 15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. 옆피라미드 훈련법은. 근데 디센딩 세트는 1세트에 제 1세트에 100kg로 2개를 해요. 그리고 바로 핀을 빼고 80kg로 2개를 해요. 바로 핀을 빼고 60kg로 한 4개를 해요. 바로 핀을 빼고 40kg로 5개를 하고 4개 걸고 나오면은 디센딩 세트, 드롭 세트라고 하죠. 자, 디센딩 세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주둔근의 완벽한 고립, 완벽하게 에너지를 다 뽑아내려고.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 웨이트는 근육을 찢는 운동이에요.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고 근육을 찢어내는 운동이에요. 근육을 찢어내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의 휴식기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완벽하게 좀 더 성장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. 그럼 운동을 하는 과정에는 근육이 성장을 하나요? 아니죠. 근육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퇴보를 하죠. 근육을 찢어가지고 팍 해놓기 때문에 닫혀있는 상태. 근데 이제 웨이트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찢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근섬유를 최대한 많이 터뜨리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근섬유 100다발이 있으면은 이 100개를 저희가 다 쓰질 않아요. 신경이 꽂혀 있는 부분만 쓴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위쪽에 이렇게 있는 50개만 써요. 초보자들은 주동근을 뭐 근섬유 100개 있으면은 대퇴사두가 100개의 근섬유가 있다고 한다면 초보자들은 한 10%, 10개 정도를 쓰고 중상급자들은 20에서 30개를 쓰고 이제 좀 최상급자들은 50에서 80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계속 찢는 거예요. 그러면은 최상급자들도 한 20%가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걸 마저 다 찢으면 좋겠죠. 이때 쓰는 거예요.
이 디센딩 세트가 나온 이유가 저중량 훈련법은 과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거죠. 근데 고중량 훈련법은 그러면 완벽할까요? 아니에요. 고중량 훈련법은 관절에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잉여된 에너지가 무조건 남게 돼요. 고중량 훈련법은 내가 이제 ORM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제 지금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도 이제 단일 종목 저중량이잖아요. 이래도 저중량 15개를 이제 마지막 이제 15세트 때 15개를 했어요. 그러면은 내 대퇴사두근이 완전히 다 손실이 일어났을까요? 아니죠. 중량을 더 내려서 빈바로 또 하면은 또 운동이 수행이 되죠. 그만큼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 드롭 세트, 디센딩 세트로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고중량일 때 내가 100kg로 들었으면은 50kg로 더 들 수 있잖아요. 그 힘이 남아있잖아요. 그 잉여된 힘을 손실하겠다는 거. 이게 드롭 세트, 디센딩 세트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웨이더의 훈련 원칙 중에 이게 적용이 되기 좋은 게 있고 극대화를 일으키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있고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디센딩 세트는 하체에서 좋죠. 아주 좋죠. 선피로 훈련법이랑 맞먹게 아주 좋아요.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단점이 뭘까요? 디센딩 세트는 좀 보조자가 필요해요. 하체는 뭐 다른 부분 디센딩 세트가 어깨도 좀 강하게 부여를 받거든요. 근데 어깨는 그냥 내가 옆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딱딱딱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kg로 패러럴 스쿼트를 했어요. 들고 와서 100kg로 하고 걸고 핀 바로 빼고 다시 걸어서 또 몇 개 하고 또 내려서 핀 빼고 이 작업이 필요한 거죠. 안 그래도 힘든데 디센딩 세트는 진짜 힘들어요. 초중급, 상급자까지도 솔직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중간 매고 있는 상태에서 핀을 못 빼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하고 렉에 살짝 걸어요. 자세는 지금 떼지는 말고. 그러면은 옆에 보조자들이 핀을 빼요. 그 다음 다시 들고 이제 운동을 하고 다시 걸어요. 그럼 그 핀을 빼요. 다시 운동을 하고 걸고.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PT를 받으시거나 보조자가 있는 분들, 뭐 친구랑 같이 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보조자죠.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하기가 힘들어요. 저도 그래서 하체 운동은 디센딩 세트를 못 하죠. 근데 이제 뭐 친구를 데리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수행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강한 자극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체력, 심폐도 약간 좀 키워놔야 돼요.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디센딩 세트는 한 세트 안에서 다 일어난다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패러럴 스쿼트 100kg를 하면은 100kg, 80kg, 뭐 100kg, 60kg, 20kg 중간에 핀 단위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. 근데 이것도 항상성을 깨기 위해서 핀을 좀 넓게 가져갈수록 좋아요. 내 능력치에서. 예를 들어 내가 패러럴 스쿼트를 50kg밖에 못 들면은 50, 40, 30 이렇게 내려가야겠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내가 100kg를 들면은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. 100, 90, 80 뭐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내려갈 수 있고 100, 80, 60이죠. 60, 40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100, 60, 20 이런 식으로 40단위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단위가 넓을수록 좀 좋은 거예요. 항상성을 깨니까. 세트마다의 항상성을 깨니까. 그래서 드롭 세트, 디센딩 세트는 솔직히 조금 뭐 몇 번을 놔야 되냐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3번이죠. 예를 들어 100, 60, 20 3세트를 했어요. 세 중량을 한 세트에 박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운동을 수행하면은 내 주동근에 잉여된 에너지를 다 손실하고 조금 밑단에 있는 미세 근섬유를 찔 수가 있어요. 이런 강한 장점이 있어요. 단점은
하체에서는 보조자가 좀 필요하다는 거. 아니면은 핀을 내가 걸고 빼가지고 빼고 막바로 하는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요. 네, 디센딩 세트는 바로 중량을 걷어내서 운동을 해야지 고립감을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. 이게 조금 안 좋아요. 근데 하체에서 어쨌든 디센딩 세트는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. 이걸 알고 가끔씩 친구를 동원해서 디센딩 세트를 운동해 보시면은 아주 강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하체 부분에서 디센딩 세트를 배워봤어요.